음,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소비 타겟을 찾아가는 게 좀 쉽지 않다고 음, 생각하는데 혹시 음, 그런 방법론적인 음,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른 음, 음, 지인들 외에 다른 쪽으로 음, 접근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었는지. 음. 아, 진짜 사실은 학생분들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경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기에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진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PM들 같은 경우에 진짜 한동대 졸업하고 1년 차 되시는 PM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리크루팅 너무 어려웠다고. 왜냐면 자기가 지인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그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를 찾아가 그 온라인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는데 그 컨시어지 서비스를 만들면서 도대체 온라인 컨시어지를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뭐 카페랑 카페부터 뭐 네이버 카페, 뭐 다음 카페 그리고 그런 데서부터 이제 거기에 이제 한 줄의 키워드라도 계속 찾아 나간 거예요. 그게 사실 발굴이라는 표현이 맞나? 땅을 계속 파는 거죠. 키워드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어렵게 사실 그 PM이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10명 모으는데도 고생했지만 그 10명이랑 인터뷰를 하나씩 잡는 거. 사실 이메일을 하나씩 써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우리는 무슨 프로덕트를 만들려는 사람이고요. 저는 뭐 이상한 사람 아닌데 뭐 이 시간 되면 한 시간에 뭐 2만 5천 원짜리 케이크 쿠폰을 드릴 거고 자, 보상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시간 맞춰야 되죠. 지금 사실 여기서부터 정말 비효율이 일어나는데 일단은 그 비효율이고 뭐고 유저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서치해서 찾아내는 그들이 모여 있는 곳, 뭐 약간 비건 푸드를 만들면 비건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사람들에 있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모임들을 직접 찾아가고, 그다음에 그 찾아가는 거 만나면서 그들한테 인터뷰해 보니까 더 뾰족하게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점점 뾰족해서 그쪽에 있는 이제 온라인 모임들을 찾아가고 막 이러시면서 사람들을 모으시더라고요. 사실 미싱스라고 찾아보시면 저희 말고 더 큰 회사가 지금 이미 한국에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영어 서비스로 돼 있지만 결국엔 한국 패널들도 그렇게 찾아주기로 하면서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 이미 하고 계시고 또 오픈 서베이 예를 들면 오픈 서베이라는 곳에서 돈을 주면 서베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20대 있는 30대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서베이를 한다라는 조사 보고서까지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되게 뭐 얕은 인터뷰라도 그런 방식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그 PM님들이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원래 하고 싶으셨던 분야였는지, 제가 이제 음, 제가 진짜 바꾸고 싶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음,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음, 나을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오퍼튜니티가 많은 곳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하는 게 음, 맞는 건지, 그 부분이 항상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음. 주시죠.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저도 지금 사실 고민하고 늘 고민하는 질문, 되게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우선은 사실은 내가 정말 정말 분명한 문제가 본인이 아직 없다면 막 문제를 풀고 싶어서 미쳐 하는 사람들의 회사에 들어가 보는 거? 그걸 되게 추천해드려요. 우선, 왜냐면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도 문제가 보이겠지만 이거 풀어야겠다라는 문제랑 내가 풀고 싶다라는 문제는 또 다르지만 어쨌든 풀어야겠다는 문제도 저희한테 모티베이션이 되고 풀고 싶다는 문제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다라는 문제도 되게 다른 문제잖아요. 그 문제라는 게 되게 내가 분명히 풀어야 되는데 뭐 기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면 기아 문제는 정말 이건 뭐 인류 역사상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인데 뭐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이냐.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발생하는데 저도 사실 문제라는 게 생기면 솔루션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점차 뭐 5년 차, 10년 차, 뭐 20년 차 되셔도 고민할 텐데 저는 지금 상태에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스타트업을 하나 고르더라도 대표 뭐 좋은 회사라고 들어가는 거면 뭐 당연히 뭐 쿠팡 이런 데 그냥 들어가고 싶을 수도 있지만 대표님을 본인이 면접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대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면접 보는 티를 내면 안 되겠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기준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첫 회사를 같이 다녀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떤 데에서 배울 것이냐라는 걸 본인이 원칙을 정하고,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대표 자체가 사실 굉장히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겸손하다는 게 자기가 팀원들보다도 전문성이 없다라는 걸 인정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자기가 틀렸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랑 유연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 뭐 자기가 지금 그걸 좋아하는지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지금 뭐 겪어봐야 알 수 있죠. 저도 사실 민 유저스라는 게 이게 지금 국내에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몰입하고 있지만, 제가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를 같이 일하고 싶은 대표님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좋아하는 문제든지 아니든지 그 문제를 계속 디파인을 잘 해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풀겠다고 책임을 지는 거면 사실 팀원들하고도 소통하는 데에서 모든 것에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그런 대표님과 만나면서 뭐 한 1년, 뭐 스타트업의 주기가 그렇게 막 3년, 5년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최소 1년이랑 최대 3년으로 봤을 때 그 회사에서 그렇게 배우신다면 배우면서 싶은 문제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이 한테 배웠던 선배들한테 배웠던 방식으로 투자도 받아보시고 또 한번 MVP 하다가 실패도 해보시고 팀도 구해보시고 이러면서 이제 창업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간 질문하신 거에 정확한 대답을 내가 못하는 이유는 저도 아직 그게 고민이라서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저는 창업을 하고 나와서 이제 계속 디벨롭하는 관계에서 타겟들한테 이제 인터뷰라든지 사용자 조사를 돌려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염되지 않은 거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글 설문이나 아니면 주변에 가는 사람들을 모았을 때 당연히 이런 좋은 제품 있는데 혹시 사용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은 당연히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듣지만, 그게 실제로 상품화돼서 구입하는 거랑은 되게 다른 결과 값으로 해석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이제 사용자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약간 은유적으로나 돌려서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그런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돌려서 여쭤보고 이런 결과값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그런 피칭이라든지 이런 돈을 투자를 받을 때 유의미하거나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런 사람들한테 스타벅스가 됐든 어떻게 됐든 결국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서는 사실 뭐 두 가지 질문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유저 데이터가 뭐 오염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되게 직접적인 질문을 피해서 질문 설계 되게 잘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죠. 사실 투자자 설득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투자자 설득은 사실 인터뷰를 한 어떤 이런 디테일한 과정보다도 창업자가 얻어낸 어떤 결론에 대한 확신?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로 어떤 유저를 만나서 내가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고 분석해 나가는지를 어떤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그 자세한 디테일한 것들 설명이 아니라 제가 유저를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경험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비어 있어서 저는 그거를 지금 그 시장이 저희가 진입해야 될 시장으로 보고 있고, 사실 그 진입해야 될 시장에서 더 뾰족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유저 리서치를 누구를 만났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것으로 사실 설득을 하면 되고, 예를 들면 인터뷰 내용까지를 물어보는 그런 열성의 투자자가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좋은 투자자지만 사실 그 질문을 할 가능성 거의 1% 미만? 그러니까 사실 정부 사업이라고 치면 이제 뭐 예창도 있고 초창도 있고 그리고 뭐 팁스도 있고 프리팁스도 있잖아요. 저도 지금 사실은 쓰고는 있는데 저희가 유저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과 그것을 분석해냈기 때문에 이것이 근거가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어떤 질문을 통해서 내가 이걸 얻어냈다는 얘기는 저는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투자자를 설득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확신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 포장할 것인지를 주장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사실에 기반한 거죠. 뭐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주장이라는 표현은 좀 다른 표현인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실에 근거해서 잘 넘어오게끔 어떻게 보면 유용한 정보만 주는 거죠. 불필요한 정보는 투자자한테 주지 않는 거죠. 과정의 어떤 부분이 설득에 필요하다면 노출하지만 필요가 없으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노출할 필요가 없다고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설득은 그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편이고, 두 번째는 질문 설계할 때 저도 오염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이미 예를 들어 오염된 거는 저희가 셋이 같이 분석을 했다면 팀 중에 한 명이나 두 명 이상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아, 이거 우리가 좀 이거 바이어스 꼈는데 이거 우리 생각으로 지금 강화시키는 게 이런 걸 알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PM이나 디벨로퍼, 그러니까 그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그 분들이 솔직히 어떤 부분에 바이어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표시를 해달라고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 결과를 가져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음에 걸려서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보고 싶고 어떻게 하면 타겟을 바꿔보고 싶은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던가 그렇게 어떤 그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 중심 인물이 지속적으로 솔직하게 팀 전체에 대해서 우리 이 데이터들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애피니티 다이어그램이랑 에지이지 전이맵을 그릴 때 분석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오가는데 우리가 질문을 그때 잘못했다. 예를 들면 너무 직접적으로 했다. 아니면 너무 간접적으로 해서 질문 자체가 아예 우리의 의도가 어긋났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질문에는 정말 왕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이거 사람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문 이상하게 했는데도 대답 진짜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질문 정말 정교하게 갔는데도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대답을 제대로 건져오지 못한 사람도 있듯이 너무 사실 복불복도 있어서 질문 설계에 대해서 추천하는 거는 혼자 또는 또 이 분야에 그나마 나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 질문의 내용들을 충실히 내가 알고자 하는 걸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그 질문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팀이랑 또 전문가가 있다면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확인된 정보로 데이터를 모을 때 팀이랑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본인들이 어떤 이 마음속 안에 숨기고 있던 얘기들을 다 꺼내면서 불확실한 것들을 계속 확실한 표현으로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 그 정도가 저는 계속 어프로치를 그렇게 하는 거지. 저도 25명 데이터에서 이렇게 MVP를 뽑아낸 것 중에 저희가 가끔 다투는 것 중에 우리가 25명을 하고 뭘 알아?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UX 전문가랑 리서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데이터를 저희가 의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100점짜리 그건 없지만 약간 그쪽으로 우리가 노력하면서 계속 어떤 시장이 그렇게 진짜 움직이고 있고 우리 유저가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지 밸런스를 맞추면서 계속 가는 그 프로덕트의 오너의 그 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왜냐면 그 사람의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또 돈을 아예 주지 않는 것도 또 바이어스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다가 자기 커피 한 잔도 못 얻어 먹어서 피곤해서 이상한 데이터를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균형의 접점을 저는 그냥 커버 커피라고 정한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것 같아서 네. 제가 YC 컴비네이터에서 그 유저 리서치하는 방법 강의하다가 저희 투자사에서 정리를 해서 공유해 주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뷰할 때 더 좋은 어프로치, 진성 고객한테 물어보는 그런 어프로치라던가 그거 정리한 내용은 제가 그 열진쌤한테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같이 쉐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